네,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추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태균이란 인물이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서 2024년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2022년 재보선 때도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의 공천 결과에 영향을 끼친 그런 정황이 담긴 녹취 가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잘 오셨어요? 많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늘 막 일이 많아서 네. 지금 어떻게 하루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약간 지금도 약간 눈이 멍해요? 살짝 멍한 상태로 잠 못 자고 있습니까? 하루 종일 그냥 회의와 회의 주자들이 너무 많아서 회의감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우 아재 개그. 다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 탓입니다. 네. 갑자기 이 자리에 없는 박찬대 원내대표 탓을 하고 계세요. 좋아하는 우리 또 박찬대 원내대표님께서 정청래 의원님 탓은 안 하시나 봐요. 맨날 정청래 의원님이 아재 개그 횟수와 빈도로 따지면 압도적이시죠. 누가 1위입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최고위원 시절에 항상 최고위원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해주시고 항상 본인이 원만하게 또 잘 리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리더십으로 지금 원내대표를 잘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새 이제 국감 시즌이 점점 다가오는데 장경태 의원실은 제보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몸을 사리지 않고 공격한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제보가 그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또 저희가 좀 추가로 폭로할 것들이 몇 가지 있고요. 저도 이제 몸을 사리진 않지만 또 다치진 말아야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 폭로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면책 특권이 또 있기 때문에 상임위 중에는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또 해당 기관에 대한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송곳 질문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제 법사위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법무부나 대검 또 대법원, 헌법재판소, 공수처 등이 이제 또 감사원까지 소위 권력기관, 사정기관들 또 수사권과 감사권이 있는 기관들이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 꽂힌 국정감사 아니겠습니까? 10월 2일 날 있을 탄핵검사 조사위 청문회를 시작으로 아마 숨가쁘게 10월이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뭔가 소위 말 그대로 국면을 전환할 만한 정도의 어떤 큰 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뭐니 해도 가장 큰 거는 김건희가 뭐니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도대체 뭘까? 저도 이 총선 때 문자 핵심만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니 사과해도 될까 안 될까를 왜 비대위원장과 상의를 합니까? 그래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십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전에 뭔가가 많았을 것이다. 근데 두 분 핸드폰이 압수수색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문자 핵심을 이 김건희와 한동훈의 이 문자 핵심이 공개될 정도면 둘 중에 한쪽이 공개했겠죠.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은 전당대회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되지 않길 바라는 쪽이었을 거고 그렇다면 문자를 그렇게 잘 보낼 수 있는 사과도 문자를 보냈는데 사과도 안 하신 분이 근데 공천 관련된 얘기는 안 했을까라는 이야기가 사실 여의도에 저는 파다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오고 있는 김영선 전 의원과의 의혹들이 또 명 씨의 어떤 여러 가지 녹취와 또 텔레그램 등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텔레그램 아직 보도 아니겠지만 곧 보도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제 공개가 될지 파장인 것 같고요. 상당히 그래도 저는 꽤 신빙성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더 추가로 후속 보도를 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장인수 기자가 오늘 밤 9시에 이제 녹취록 5시간짜리 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일부까지 1, 2부를 아마 몇 부작으로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아마 일부. 내일 저희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얘기들을 이제 취재 내용, 뒷이야기 이런 걸 좀 들어볼 생각인데 이제 계속 이제 근데 장인수 기자뿐만 아니라 워낙 이 뭐랄까요? 걸쳐놓은 데도 많고 사람들에게 소위 작업들을 많이 해놓은 정황이 많아서 나올 때는 여러 군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제 국민의힘의 이번 22대 총선
지점을 보면은 두 가지 지점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너무 조용한 공천이었다. 소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정말 공천 컷오프되거나 경선 기회도 못 얻었으면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아무도 항의 표시를 하지 않는 과정들. 보통은 안 이러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치고 막 개싸움 나잖아요. 경선계라도 네. 뭐 개싸움까지 아니겠지만 아무튼 네. 뭐 경선계라도 달라고 하면서 뭐 많은 이 소위 그 지역을 지켜온 이 총선 후보자들 또 당협위원장 출신들이 이제 이 노발대발했을 텐데 그런 과정이 모조리 생략됐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정권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라는 생각을 한 가지 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명 씨는 이 경남에 에서 여러 가지 이 공천 개입을 했다라는 설들이 지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것은 뭐 충남의 명 씨, 뭐 부산의 명 씨,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숨죽였던 과정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대체할 수 있는 후보는 어디서 찾아왔느냐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는 아마 앞으로 또 후속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이제 계시면서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이게 단순한가 많이 보셨잖아요. 네. 충남의 명씨, 부산의 명씨들도 권력에 내가 가까이 있어. 내가 김건희 여사와 연락하는 사이야. 이런 거 자랑했던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자랑한 사람 많겠죠. 그러니까 저도 MBC 인터뷰 과정에서도 소위 이종호 측이라고 보이는 분들이 김건희와 친하다 이런 자랑을 많이 했다고 그걸 또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황당한데. 그래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저는 그냥 들은 대로 이야기했지. 저도 어찌됐건 이 국회의원이란 신분도 이 공익제보기관의 기관 중에 하나거든요. 헌법기관이자 공익제보자 보호기관이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권익위와 국회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뭐 순수한 의도라고 믿고 또 그 제보 있는 그대로 정말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도 뭐 친하다는 사람도 많고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이 뭐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는다던가 뭐 뒷줄도 아니고 대통령 아버지가 있는 주요 내빈석에 앉아 있다거나 뭐 그런 대통령 아버지가 앉아 있는 주요 내빈석에 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의 고노수 회장의 아들이 있다거나 또 명 씨가 있다거나 이러니까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그 심지어 취임식의 초대자가 김건희 여사다라고 하면 더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과연 뭐 이 명 씨가 도대체 어디까지 관여했느냐 이거는 뭐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수사를 안 하네요. 검찰과 그러니까요. 경찰. 네, 참 훌륭한 기관이 됐네요, 둘 다.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개인의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 굴러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개입을 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지금 개입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해 주시는 거고. 이건 이제 수사기관은 개입은 아니고요.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 본연의 기능을 하셔야 되는데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는 건 뭐 직무유기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저희가 사법정의 시민행동 분들과 이 사세행이라고 하는데요. 사세행분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이 김건희의 이 공천 개입에 대한 수사를 좀 해달라. 그리고 이런 녹취록과 여러 가지 이런 이 언론 보도들이 분명히 있었으니 또 심지어 그 보도에 대해서 지금 어찌되건 김영선 의원 측도 변호사를 선임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 고발받는 고발된 그러니까 그 뉴스토마토죠. 뉴스토마토에서도 법적 대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법적인 공방이 있으니 또 심지어 이 사안이 아주 중대한 집권 여당의 공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2022년과 2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공수처가 수사하길 바란다라고 오늘 이제 고발 기자회견을 했고요. 아마 공수처가 그래도 심도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을까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한 것처럼 될까요?
뭐 일단 공수처도 국정감사 앞두고 있고요. 예. 또 만약 이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고 나서 수사에 착수할 경우는 이미 때는 늦다고 보고요. 공수처는 어찌됐건 본인들이 대통령과 그 친인척 배우자를 비롯한 이 여러 가지 이 비위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수처의 본연의 업무를 하시길 바라고 안 하실 경우엔 뭐 직무유기다. 네. 또 안 하는 그 자신의 권한을 안 하도록 행사한 것도 직권남용의 일부이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하리라 봅니다. 특검 이런 걸로도 갈 수 있습니까? 제 김건희 특검법에 당연히 이 부분은 당연히 내용이 반영될 거고요. 당연히 뭐 아마도 왜냐면 계속 또 나올 거기 때문에요. 아마 나온다고 국민적 하면 분노는 아마 만약 뭐 저는 이제 스모킹 거는 예.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네. 공개될 경우인데 지금 이제 왜냐하면 국힘이나 윤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국힘 쪽에서 보면 아직 뭔가 직접적인 통화 녹취는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약간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거 나오면 아무튼 이제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이제 마지노선인 네.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하지 않은 것도 예. 본인 두 가지 측면인데 본인들이 어찌되었건 이걸 이 필리버스터 판을 깔아주면 깔아줄수록 민주당에서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활용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더 많이 적나라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우려와 예. 당연히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제가 뭐 제보 받은 게 있으면 더 공개할 수 있겠죠. 거긴 다 면책 특권이 예. 보장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판을 깔아주지 않겠다라는 전략과 더불어 두 번째로는 스스로 할 말이 없었을 거야 아마. 뭐 지금 쉴드 쳐줄 수가 없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실드 칠 수 있습니까? 예. 한번 마음껏 쳐보십시오 한번. 지금 누가 그러니까 실드 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저는 불가능하다 보고요. 뭐 국정감사가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 잘 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뭐 쉴드 칠 것도 없고 할 말이 그래서, 없겠죠.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좀 오고 가고 하면서 보면 이렇게 막 힘듦을 토로하곤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솔직히 힘들하죠. 하지만 네. 10월 10일 선거법 예.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후보 시절 하셨던 말씀대로 설사 대법 가서 무죄를 받는다 한들 3심까지 끝까지 괴롭히면 검찰에서 끝까지 괴롭히면 패가 망신할 수 있다라는 엄중한 경고를 대학생들 앞에서 하신 분이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분위기도 있다. 보통 이제 현역 의원님들 보면 선거법으로 기소되신 분들은요 거의 이제 3심까지 돈은 돈대로 한 뭐 수억을 써야 되고요. 또 제대로 된 의정 활동 못 하세요. 왜냐면 선거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다른 법률은 뭐 금고형 이상의 유죄가 나와야지만 의원직 상실이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국회의원이 진짜 금고형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뭐 진짜 막 뇌물을 수천만 원 받지 않는 이상. 근데 그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만 선고가 돼도 피선거권 5년 박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좀 무서워하죠 사실. 선거법은 아주 강경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네.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지금 검찰이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관여 안 하겠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이거 뭐 기소 개입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그렇지는 않길 바랍니다. 괜찮으신 거예요? 아닐까 싶은데라고 했기 본인의 때문에 지금 그냥 개인적인 저의 표현과 추측과 저의 어떤 우려다. 우려도 못 걱정도 못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잠 못 잔 장경태 의원님의 개인적인 그냥 피로도에 쌓인 개인적인 추측과 사견일 뿐이다. 뭐 저도 참 이게 태어나서 처음 듣긴 했지만 공소 취소 논쟁이 심지어 집권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났잖아요. 지금 뭐 의혹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 공소 취소도 청탁이 가능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 나경원 의원 후보께서 딱 정확히 얘기하셨잖아요. 한동훈 후보 제가 저 혼자 살겠다고 한 겁니까? 부탁드린 겁니까? 네. 아주 야무지게 대답을 하셔서 뭐 혼자 살겠다고 부탁하신 거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한동훈 당시 후보가 어찌됐건 좀 나경원 후보를 보호해준 측면도 있어요. 오히려 본인을 구명한 활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조금 엄호가 되지만 제3자에 대한 이 구명 활동을 청탁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처벌이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다른 사람의
이 공소 취소를 부탁하게 되면 나경원 의원은 아마 처벌 대상이 될 텐데 오히려 죄질이 더 무거워지는데. 예, 그렇죠. 본인에 대한 구명이었기 때문에 좀 더 경감됐을 가능성이 높다. 감안했을 수도 있다라고 예. 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이 얘기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좀 풀이를 했으니까요. 네. 나경원 의원께서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